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참, 제 강의 들을 때는 약 1.5배 속도로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하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요. 제가 웬만하면 좀 자막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자막을 못 넣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할 강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들 처음 키워보시잖아요. 뭐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첫 번째 키웠기 때문에 키우지만은 둘째, 셋째 키울 때도 첫 번째 아이 키우는 그 스타일대로 키우는 경향도 있고요. 첫 번째 아이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스타일을 키울 때도 있고, 아이가 3명이면은 셋째 아이는 거의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셋째 아이는 또 자유분방하게 크는데 오히려 셋째 아이가 제대로 잘 클 때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신기한 게 아이한테 그러니까 방임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은 아이들이 더 잘 커요. 그러니까 부모의 손이 덜 타면은 아이가 잘 크는 경향이 더 많아요. 또 아이한테 더 많이 해준다고 이것저것 신경 써서 더 많이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잘못되는 경향도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몰라요. 동물 같은 경우는 뭐 강령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해도 되는데 동물들은 금방 변화가 돼요.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걸 안 주는 게 아니라 먹는 거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외에 간식으로 아이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주인을 따라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니에요. 간식 안 줘? 안 먹고 말아버려요. 간식으로 조절이 되는 건 아니고 부모와의 상호관계 또는 애착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아이를 처음 키우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거를 아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해줄 거는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쫓아오는 이런 아이들을 원망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환경 또 부모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변화가 돼요. 어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안의 아이들은 똑같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못 컸어요. 그러면은 이쪽 부모님들은 잘 못 큰 이 아이를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잘 큰 아이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 잘 큰 아이를 못 컸던 아이 부모한테 넣게 되면은 이 아이도 제대로 못 크게 돼요. 왜냐? 부모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본적인 지능은 대부분 어머님한테 받게 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들은 아버지나 어머님한테 또 따로 받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재능 같은 경우. 재능하고 IQ랑은 약간 달라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 IQ는 어머님한테 받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아버님의 재능에 대한 DNA나 어머님의 재능에 대한 DNA는 따로 또 받게 돼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기본적인 IQ에 대한 거는 무조건 목의 우성이에요. 하여튼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IQ 그릇, 이거는 다르게 태어나지만은 그 외에 아이가 크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또 환경적인 영향으로 받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다르게 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대치동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저기 지방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 스타일도 다르고 또 아이가 배우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서울 쪽에 비해서 저기 밑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에 있는 아이한테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런 학습법을 적용을 한다. 될까요? 안 돼요. 이 학습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외에 주변 환경도 비슷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비슷하지도 않는데 학습법만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주변 애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 아이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만 공부해. 그러면은 혼자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주변 분위기랑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를 이용하죠. 옆집 엄마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맘카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학습지 선생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정 안 되면은 동네 심리 상담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책을 보고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저 같은 이런 심리 상담 유튜브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직접 상담하는 것 빼고는 아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뿐이 안 돼요. 또 대부분 어머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상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영상조차 믿으시면 안 되고요. 대신 참고는 하세요. 저도 아이를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준화된 내용이라는 뜻은 제가 일반적인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평준화되지 않은 이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보는 제 유튜브 강의조차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언어 영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수학 영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좌뇌가 굉장히 크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좌뇌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하면은 아이는 그게 좋아서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해줘야 되는데 저는 기본 강의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직접 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시키시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유튜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심리학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한테 평준화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 아이를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유튜브 강의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조차도 일반화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저는 좌뇌 타입, 우뇌 타입 아이들을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또 기질에 따라 나눠서 얘기를 또 해주지만은 일반적으로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 평준화시켜서 그냥 다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좌뇌 타입 아이들한테 맞춤식 교육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아라는 이런 기본 조건하에 강의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강의를 듣고 우뇌형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 우뇌형 아이들이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는 하시되 맹신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런 강의 같은 경우 들을 때 맹신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부분 유튜브까지 올 정도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망가진 아이들 부모님들이 보시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 아이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심리상담소나 이런 데 가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옆집 엄마, 맘카페, 또 책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동네 심리상담소 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유튜브 보다가 걸려가지고 교육용을 보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유튜브 강의 보시는 분들은 절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볼지는 몰라요. 뭐 제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쟤는 뭐 아직 구독자가 적으니까는 거의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독자가 많은 거를 봐요. 근데 구독자가 많은 이 영상들 제가 가끔씩 보는데 모든 아이를 다 평준화해서 하는 거고 대부분 또 조기 교육을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좌뇌형 아이들을 기본형으로 보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을 하면서 강의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유튜브를 만든 이유도 있어요. 멀쩡한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어 놓고 베이스를 깔아 놓고 강의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 밑에 들어가서 제가 댓글을 아무리 써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유튜버한테도 신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은 차라리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오히려 제게 더 활성화가 되면은 더 나아지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지만은 제가 계속 강의를 올리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이 심리학이라는 게 아동 심리학이라고 따로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성인 심리학에서 나온 게 이 아동 심리학이에요. 아동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 성인 심리학을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원인을 찾다 보니까는 결국은 보면은 아이였을 때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풀어줘야지 성인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 거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갑자기 빡 문제가 생기는 경향은 성인이 됐을 때 PTSD가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성격이 변화가 온 거 외에는 대부분 아이였을 때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꼬인 실타래를 풀어줘야 이것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만 해결하면은 그냥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풀이가 되는 거고, 잘못된 하자 부분만 해결을 한 것 뿐이에요. 이 뿌리가 골마 있는데 겉에만 계속 메꾸면은 결국은 그 골마 있는 뿌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골마 있는 뿌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유튜브나 또 이거를 해결하는 심리 상담사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 상황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아이가 언어 지연이 왔어. 그러면 언어만 일단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언어 지연이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지연이 왔다고 그것만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뭐 놀이 치료한다고 막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집에 가면 그대로야. 왜? 부모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원인이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생긴 원인으로 나온 결과가 아이가 언어 지연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 지연이 원인이 부모가 TV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왔어요. 근데 이 언어 지연만 해결을 해줬어. 근데 아이는 집에 가서 계속 TV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아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다른 문제 생길 때마다 가가지고 그거만 치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원인은 부모가 아이를 TV를 보여주고 태블릿을 보여주고 이런 미디어 노출을 많이 시켜서 생긴 원인의 결과값으로 나온 건데, 이 결과값으로 나온 것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뇌질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좀 많이 길긴 길어요. 이 원인을 해결을 해야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쳐지질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봐야 되는 거고요. 상담소를 갔는데 이것이 생긴 원인을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치료를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는 가지 마세요. 잘못된 거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자, 했는데 댓글이 안 달려. 거기도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컨텐츠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댓글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한 줄로 또는 두 줄로 뭐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무슨 영상 보세요 라고 이제 딱 그 댓글이 달렸어요.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이가 어떤 증상을 보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답글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 이런 데는 절대 보지 마세요. 아니 그냥 내용 자체도 다 보지 마시고, 만약에 본다고 해도 그냥 참고만 하시지 거기를 맹신하지 마세요. 아니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도 처방법이 다르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리고 집안 환경, 그 전에 뭘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처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 물어보지도 않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굳이 참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꼭 알아두시고요. 항상 상담을 하실 때
기본적인 정보를 주시는 게 좋아요. 몇 살, 몇 개월, 남아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월수에 따라 달라요. 우리 아이 한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이가 24개월짜리 아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 개월수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막 24개월, 갓 2돌 지난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이제 한글을 바로 뗄 수 있는 이런 교육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면은 이 아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하실 때도 꼭 그런 거 유념을 하시고요. 또 교육용 유튜브를 보실 때도 걸릴 건 좀 걸르시고 보시고 꼭 참조만 하시고요. 상담을 하실 때도 정확한 아이에 대한 정보 꼭 주시고 하시고요. 직접 아이를 보기 전에는 어떠한 정보도 믿지는 마세요. 참고는 하시되 믿지는 마세요. 아이를 직접 봤을 때 느끼는 거랑 이런 어머님한테 들은 정보로 이런 상담을 하는 거랑은 달라요. 저도 가끔 어머님한테 들었던 정보만 가지고 준비를 하고 상담을 가요. 근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님한테 들었던 정보가 다 달라요. 아이는 굉장히 정상이고 아이가 굉장히 유능한데 그 부분을 어머님이 오해를 하셔서 걱정을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저도 나름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갔는데 보니까 아이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할 때도 본인의 관점에서 상담을 하지 마시고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그 보이는 모습을 상담에 이렇게 쓰는 것이 좋고요. 아이랑 같이 생활을 할 때 항상 아이 관점에서 보세요.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 관점에서 봐서 아이 생각에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이번에 강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유튜브나 아동용 컨텐츠들에 관련돼서 이 상담에 관련돼서 할 때는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이를 직접 보기 전에 하는 이런 상담들 같은 경우 온라인 상담,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담이 아닌 온라인 상담을 할 때는 꼭 참조만 하시지 맹신은 하지 마세요. 제 영상조차 맹신은 하지 마세요. 꼭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저랑 뭐 전화 상담을 하든 또 오프라인 상담을 하든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오프라인 상담이면은 뭐 문제는 되진 않지만은 온라인 상담을 할 때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알아두시고요. 요 상담자들에 대한 영상도 요 다음번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들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동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성인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상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담 종류가 어떤 것이 좀 맞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요 다음번에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걸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사항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